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0월 2주차 통합사회 제5강. 네, 오늘의 제목은 불편한 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번 4강까지 해서 온라인 강의 잘 보시고 내용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즉 환경 파괴와 오염에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도 공지 드리겠지만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학기 때랑 똑같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2강부터 5강까지 내 강의 내용만 여러분들 나눠드린 활동지 4장에 중간 활동지에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올라가는 6강, 7강 그 다음에 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활동지에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5강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간, 우리 또 책도 읽고 있죠. 윤리적 소비 관련해서 2단원 환경오염,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다음 주에 올라갈 6강부터는 이제 3단원, 우리가 지금 영화도 보고 있지만 산업화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다음에 짧게 온라인 강의 영상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5강까지 내용만 2강부터 5강,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이죠. 2강부터 5강까지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중간활동지에 윤리적 소비 책 읽은 거랑 해서 같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제가 제출하라고 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등교했을 때 보는 더 서클 영화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보고 활동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의 영상 제목 불편한 소문이라고 하는 영상 보고 그 이후에 생각 심화하기 교과서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강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 주된 내용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에는 뭐 더 심각하겠죠. 이 영상이 된 것도 조금 전의 이야기니까, 몇 년 전의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 그대로 전자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중국의 구이유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자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생각해보면 비단 그 중국의 구이유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세계 여러 나라와도 다 관련이 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여러 전자제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금세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예전 거를 뭐 그냥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핸드폰이라든지 기존에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을 제대로 재활용을 하거나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상 판매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종류의 쓰레기, 지금까지가 우리가 뭐 환경 오염 관련해서 대기 오염 그리고 해양 오염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제품과 관련된 그런 어떤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점들도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 오염 관련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챕터 생각심화학에 관련된 내용은요. 교과서 44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도 중국의 구이유 마을, 어느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도 살펴보았지만 물론 그런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돈을 받고 그런 전자쓰레기를 받아들이고 그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무리 뭐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동네에 그런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뭐 이제 땅이라든지 어떤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관련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 것 같은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랑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하는 내용이 뭐 시험에 나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또 정리가 되어 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안전권과 환경권은 말 그대로 기본권이다.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회 시간에 인간의 권리 헌법,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안전권과 환경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민들, 우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당연히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재해를 예방하고, 어떤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또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죠. 그런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이를 복구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지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우리 뭐 한창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안전문자, 재난문자 많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하니까 조금은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을진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걸 귀찮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밤낮을 떠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문자를 보내고 하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즘에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국민들,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이런 시스템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우리들 스스로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당연한 얘기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언제까지고 국가에서, 나라에서만 다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지진 대피 교육, 뭐 이렇게 뭐 재난 대피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 대피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 1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뭐 이제 화재 경보벨이 울리고 우리가 막 대피를 하거나 운동장으로 뭐 대피하고 뭐 이런 교육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교육을 꼭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재해를 대비하는 교육이 있을 때 시민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자연환경 오염 파괴를 좀 더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의 교과서 내용은 어려운 내용 없었죠. 오늘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들도 스스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심화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사진 몇 장 보고 이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의 여러분, 안전권과 환경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35조에는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권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말 그대로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말 그대로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환경권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요, 제가 화면에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말 그대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안전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보장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규칙들을 또 요즘에는 더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어떠한 것들,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옛날에 역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재난이 금방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긴급 재난 문자, 요즘에도 많이 오고 있지만 안전 문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점, 우리가 요즘에는 생활 속에서 되게 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이제 재난 관리, 재난 대비, 재해 대비 훈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냥 귀찮다고 대충 하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혹시나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조금 무서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훈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5강 불편한 소문, 말 그대로 전자쓰레기와 관련된 내용, 영상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전권, 환경권 관련된 교과서 생각심화하기 내용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5강까지 해서 활동지 2, 3, 4, 5 4장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등교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영화, 더 서클 계속 마저 보고, 3단원, 이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영화 감상 활동지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5강 내용도 정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이러한 전자 쓰레기, 이러한 것들을 또한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재활용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등교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